같은 거 개형을 파악을 못한다는 거는 좀 솔직히 좀 화가 나요. 이거를 파악을 못한다는 건 이제 수투 공부가 좀 심각하다 이 소리인데, 일단 문제 보시면은 gx라는 친구가 이제 두 가지 함수로 구성이 돼 있잖아. x가 0, 2, 3 지역에서는 fx를 그려라. 그 다음에 이제 x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상수함수 3을 그려라. 근데 미분이 가능하고, 그치? 그 다음에 gx의 최대는 3보다 큰 값을 가진다 이 소리니까 반드시 3보다 큰 함수값을 가지는 지역이 fx에서 그려져야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y축 왼쪽 지역에서는 3이라는 상수함수를 넣어주다가 여기 이유 지역에서 fx 그려줘야 되는데, fx가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함수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의 3차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유 지역에서 이 친구의 일부를 그려야 되는데 0 왼쪽 지역에서 상수함수 3을 그리고 있었으니까 여기 미분계수가 0이잖아요. 상수함수는 미분계수가 0이니까 당연히 이어서 그려줘야 되는 3차 함수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이 포인트부터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여기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여기 돼 있으니까 요거를 그리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지거나. 제 말 이해돼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에서 이어 그려야죠. 근데 얘들아, 당연히 얘가 되겠냐고. 얘는 안 되겠지. 왜냐면 최대값이 3보다 크다라는 말이 미배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그림이겠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fx라는 친구는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0이라는 소린 거잖아. 0 오른쪽 지역에서 fx를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려졌다 이 소리라서.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가 0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 0에서 함수값이 3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3이라는 상수함수와 이렇게 접하는 이런 3차 함수다 이 소리잖아, fx라는 친구가. 그럼 fx라는 친구 식을 세워주면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x제곱, 그 다음 여기 지점 몰라, 알파라고. 그럼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상수함수 3, 이렇게 3이라는 상수함수와 0과 알파에서 접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억 보기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G2 값이 2보다 크냐? 뭐 이렇게 돼 있었죠? 내 말 이해돼? G2 맞냐? G2? G1이었냐? 쏘리 G1. 그다음에 G1이 2보다 크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 여기가 어차피 이 이유 지역은 fx가 곧 gx니까. 내 말 이해되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2 더하기 알파입니다. 맞죠? 근데 알파는 당연히 양수고요. 0보다 큰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양수에다가 2를 더했어. 당연히 2보다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참 너무 쉽죠? 그치? 기억 당연하고. 니은은 볼 필요가 없죠? 그치?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도 너무 쉽죠? 디귿도 fx를 내가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치? 그쵸?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이 지금 2분의 7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치? 그 최대값이 2분의 7이라는 게 뭐야? 이 fx의 극대값이 2분의 7이다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럼 극대 지점은 딱 봐도 비율관계 2대 1 비율관계라 3분의 2알파에서 극대를 가질 거 아니냐. 제 말 이해돼?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알파 집어넣어줬을 때 2분의 7이다라는 거 써주면 알파 나와 안 나와? 알파 나오지? 그럼 G2 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G2 값 구해줄 수 있어. 1 나와. 됐어? so easy야. 그래서 솔직히 4번은 2분 안에 끝내고 가야 돼요. 2분도 안 걸려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끝.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gx라는 친구가 라지 fx 빼기 이제 스몰 fx, 라지 fA예요.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제 gx는 f라는 친구의 부정조건 중 하나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ga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g라는 친구는 함수값을 0을 가지고 있어요. 됐지? 자, 그런데 가분 조건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x라는 친구는 x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f라는 친구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라며.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x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fx예요. 제 말이 이해? 근데 여러분들 gx라는 친구는
f의 부정적분이죠.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g'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fx겠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당연히 얘 미분하면 fx가 되잖아. 그러니까 gx 자체는 fx의 부정적분이야. 미분하면 fx 되는 녀석이니까. 맞아? 당연한 소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fx가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극대극소를 가져서 fx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fx라는 녀석 자체가 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g'x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야 돼. 계속 머릿속에서.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낙원 조건에 뭐라 그랬니? 낙원 조건에서는 gx라는 친구가 x는 0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g'x라는 친구가 0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건 g'x라는 친구가 x는 0에서 부호변화 일으킨다 이런 소리잖아. 이거 아니에요? 부호변화 일으킨다. 내 말 이해돼? 0에서 부호변화를 일으켜야지 gx라는 친구는 0에서 극값을 가지죠. 근데 g'x가 fx잖아요. 그럼 fx의 0이라는 지점에서 부호변화 일으킨다는 게 뭐야? 여기서 x축이 그어진다 이 소리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 fx를 바로 세워줄 수 있잖아요. 자, fx씩 세워보자. 자, 얘 어떻게 세우시면 돼? 우리 요거 비율 관계 1대 루트 3 이거 알고 있죠? 맞아요. 여기 1대 루트 3 이렇게 세워도 되고 또는 fx가 마일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f'x를 우리가 찾기가 쉽잖아. 왜냐면 fx가 마일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는 것은 도함수는 x 더하기 1과 x 빼기 1에서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니까 그러면 3차함수 미분하면은 최고차함계수가 3이 2차함수가 그려졌을 거라서 이렇게 이제 f'x 세워주시면 되고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요거 적분해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인데 그거 적분하면 3x 그리고 원래는 적분상수 c 붙여줘야 되는데 어차피 0에서 함수값이 0인 거 아니까 적분상수 하나도 필요 없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fx 딱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워주시면 돼서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gx도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gx라는 친구는 얘를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내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g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줘야 된대? 3개가 돼줘야 된대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들아 fx가 곧 g'x야.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예요. g의 도함수.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부호변화 일으키는 거니까 우리 gx라는 그래프는 딱 봐도 이렇게 W자 모양의 이런 4차함수가 그려지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간격이 정확하게 같으니까 여기 극소가 정확하게 같은 값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gx라는 친구와 x축이 세점에서 만난다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 세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딱 어디서 x축이 그어줘야 돼? 딱 여기서 그어줘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잖아요, 0. 그치? 여기서 이렇게 부호변화 일으키니까.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는 뭐 안 보여도 돼요. 아무튼 여기 0이야. 그래서 우리는 gx라는 친구가 0에서 x축과 만나니까 0에서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gx는 적분상수 또 필요가 없어요. 됐지? 그래서 gxc까지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뭐 알고 있어? ga 값이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a 집어넣으면 0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a 넣었을 때 0 되는 a들 중에서 양수 a 찾아주시면 끝나는 거죠. 제 말 이해돼? 여기다가 a 넣어. 그럼 4분의 1 a 4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 a 제곱 얘가 0이 돼야 돼. 어차피 a 양수라고 했으니까 a 제곱 지워. 그러면은 4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이게 0이다. 양 사이드 4배해. a 제곱은 6이다. 그러면 a는 루트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지? 얘도 쉽죠? 그쵸? 안 어려운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봅시다. 자, 17번은요, 그 네모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코시 미적분의 기본 정리 증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코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뭐냐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일단 양수에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이 친구가 넓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코식 이쪽 분의 기본 정리를 잠깐 설명하면은 코식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요거야. 그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a부터 x까지 ft dt. 자, 요거를 미분하면 이게 뭐다? fx다.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 자체가 코식 미적분의 기본 정리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fx라는 함수다 라는 말 자체가 이 친구가 fx의 부정적분이다 이 소리인 거죠. 제 말 이해돼? 근데 우리가 이 식은 기하적으로 의미하는 게 이거잖아. t축이고 그 다음에 ft라는 함수가 그려졌다고 쳤을 때 a라는 지역에서부터 x라는 지역까지 넓이 구한 거. 제 말 이해돼? 이게 이 식의 의미죠? 넓이가 곧 원래 함수의 부정적분과 똑같다. 이게 코시가 주장한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증명하는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증명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네모칸 채우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잠깐 그 문제 원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신도고 거죠? 잠깐만. 시험지가 남는 게 없었나? 시험지가 남는 게 없었네. 잠깐만. 신도고. 네? 신도고 문제가 없죠? 혹시 저 시험지 하나만 소리 들을까요? 시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조건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제 0 이상이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되어 있을 때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거임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st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st라는 함수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x축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fx라는 친구를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에서부터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t라는 지역 하나를 소환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t라는 지역, a부터 t라는 지역으로 여기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문제에서 이제 st라고 정의를 했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치? a라는 지역부터 a부터 b 사이에 있는 어떤 t라는 지역까지의 넓이, 그걸 s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괜찮아요 다들? 오케이, 그래서 이걸 s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t의 증분 델타 t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증분은 증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이 t라는 지역을 이제 조금 변화시켰다라는 소리예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델타 t만큼 변화를 시켰다라고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t만큼 이렇게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넓이도 어떻게 되겠어? 변하겠죠? 원래는 t라는 지역이 여기였으니까 그때는 넓이가 st였는데 여기로 바꿔버리게 되면 넓이가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 이게 넓이 증가량이고 이걸 델타 S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델타 S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 델타 S라는 친구는 요만큼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뭐 해주시면 됩니까? 당연히 빼주시면 되겠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A 지역부터 T 플러스 델타 T라는 지역까지의 넓이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 맞죠? T라는 녀석으로부터 델타 T만큼 커졌으니까 제 말 이해됐어요? 여기 증가량이 델타 T인 거지 여기 지역이 델타 T가 아니야. 델타라는 표현은 증가량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증가량.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지점의 지역은 t 더하기 델타 t이기 때문에 a부터 t 더하기 델타 t까지 지역의 넓이는 s t 플러스 델타 t겠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 st라는 녀석 자체가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fx dx를 말하는 거니까 a부터 t 지역까지의 넓이, 이게 st니까 a부터 여기 지역까지의 넓이는 t 대신에 t 플러스 델타 t를 넣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st를 빼줘야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이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여기 넓이의 증가분 델타 s가 나오는 거나. 내 말 이해돼?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내 말 이해돼? 1번은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문제를 좀 읽다 보면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친구는 당연히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연속함수는 닫힌 구간이 주어졌을 때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고 있다. 최대 최소 정리에서 당연히 배운 상식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자면 당연히 최소값은 요거일 거예요. m, fx의 최소값. 제 말 이해돼? 그 다음에 fx의 최대값은 라지 m일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요만큼이 이제 최대값일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나번에 2번 자리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문제에서 주신 2번 보기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델타 s라는 친구가 m 이상 라지 m 이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2번 보기, 2번 선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자, 얘들아, 델타 s라는 거는 넓이이지? 어찌됐든 넓이의 증가량이니까 넓이죠? 자, 그럼 얘들아,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넓이는 항상 가로 곱하기 세로죠? 제 말이 이해돼?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델타 s라는 친구는 이 fx의 최소값이 m이니까 높이의 최소값이 스몰 m이라는 거고 높이의 최대값이 라지 m이라는 소리인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높이를 스몰 m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분명히 델타 s는 커요, 안 커요? 그죠? 그런데 이걸 높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넓이인데 넓이를 함수값이랑 비교하고 있으면 안 되지. 넓이는 넓이랑 비교를 해야죠. 제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델타 s라는 친구는 어떤 녀석보다는 크고 스몰 m에다가 자 가로 길이는 델타 t죠?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m 델타 t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제 말 이해돼? 얘가 높이 이 fx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값이니까 또 커지다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닫힌 구간에서 가장 큰 높이를 만들어내는 친구를 라지 m 작은 높이를 만들어내는 녀석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얘를 높이로 인정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이 넓이보다 클 거고 얘를 높이로 인정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여기 부분의 넓이보다는 작다 이 소리잖아. 그치? 넓이는 넓이끼리 비교해야죠. 그래서 얘는 이제 라지 m 델타 t 이렇게 써야죠. 그치? 그래서 일단 2번은 개소리여야 돼. 어떻게 넓이를 함수값이랑 비교합니까? 넓이는 넓이랑 비교해야죠. 너네 몸무게랑 키를 비교할 수 있어? 165와 85kg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비교한다. 부등식이란 건 비교거든요. 비교? 얘가 얘보다 커. 얘가 얘보다 작아. 이게 부등식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같은 대상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눈치껏 2번 몰랐어야 합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네모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친구 이제 요식에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 델타 t라는 친구를 이제 나눠볼 거야. 자, 델타 t를 나눠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델타 t 나눠주면 m 그 다음에 델타 s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제 말이 돼요. 델타 s로 델타 t로 나누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라지 m인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델타 s라는 친구를 얘로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얘로 조금 표현할게요. 그러면 s t 플러스 델타 t 빼기 s t 자,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라지 m으로 바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거기서 델타 t 0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조금 그 네모칸 밑줄 조금 보시면은 뭐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됐죠?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증명하는 거야. 자, 이제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릴게.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 m이라는 친구, 요 m이라는 친구랑 라지 m이라는 친구를 좀 잘 보시면, 자,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린다는 게 얘네 둘의 간격을 거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소리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여기 간격을 거의 0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당연히 m이라는 함수값과 라지 m이라는 함수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t에서의 함수값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얘네 둘의 간격을 거의 없게, 내 눈에는 거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 m이라는 친구나 요 라지 m이라는 친구나 당연히 t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내 말이 이해돼? 그쵸? 그러니까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는 순간 너는 ft로 수렴할 거고 너도 t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식은 딱 t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 식을 보시면 이거 s 프라임 뭐예요? s 프라임 t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t에서의 미분계 수식이잖아 이거 딱 봐도. 내 말이 이해돼?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S'T야. S''T. 근데 S''T라는 친구가 FT 이상, FT 이하 이런 샌드위치 정리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니도 FT로 가고 니도 FT로 가니까 이 친구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FT로 갈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넓이의 미분값은 그냥 무슨 값이랑 똑같다? F랑 똑같다. 이 결론이 나온 거야. 이게 코시의 미적분의 기본점이야.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A부터 X까지 넓이죠, 넓이. 넓이를 미분하면 그냥 F다. 맞아? 지금 얘도 넓이를 미분하면 S'T라는 게 뭐예요? ST가 레어팀 A부터 T까지 fx, dx 이거잖아. 널 미분해주면 FT가 된다. 이 소리. 이해돼? 그래서 그게 코시 미적분의 기본 정리야. 증명한 거예요. 이해됐어? 넓이를 미분해주면 그게 실제로 F라는 친구의 값이랑 똑같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지?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넓이 미분값이 얘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얘 뭐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적분해주면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할 때도 그냥 적분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야. 내 말 이해돼? 넓이가 곧 그냥 F의 적분값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5라는 지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해주면 돼? A부터 5까지 얘 정적분하면 돼. 이렇게로 바뀌는 거예요. 넓이가 곧 F의 부정적분값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나 5라는 지역에서의 넓이 구해주고 싶어. 이걸 구해주고 싶으면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이 친구를 적분한 이 친구의 부정적분에다가 5 집어넣어주면 돼. 이거랑 똑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이해됐어? 그래서 넓이가 곧 적분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표시라는 것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교과서마다 증명하는 방법이 좀 달라. 샌드위치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증명하는 걸 외워줘야 되는데 신도고가 신사고 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사고 교과서는 아마 이렇게 증명이 돼 있으니까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증명은 이제 다 외워주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17번 문제는 이제 증명을 모르면 뭐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을 테니까 얘는 충분히 틀릴만하다. 이해돼? 하지만 일단은 이거는 개소리예요. 말이 안 돼. 넓이는 넓이끼리 비교해야지 높이랑 비교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치? 가로끼리 곱해줬어야지. 되지?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신도고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네, 10분 쉽시다. 10분 쉬고 그 다음에 요거 숙제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어요. 알아봐, 가. 숙제 다 했으면.